조선일보 김광일의 입에서 이낙연 총리의 연하장을 다루었습니다. 김광일, 이낙연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은 논설위원이었거나 논설위원이거나 그러한 점에서 글을 다루는 글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슷한 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김광일의 입이라고 하는 이 방송에서는 주로 이낙연 총리의 사상적 불건전성을 지적했습니다. 대체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만일 이낙연 총리가 이 방송을 본다면 김광일의 입에서 그 지적한 사항들이 조금 개괄적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이낙연 총리의 연하장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연하장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3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고 차례차례 단락 1, 단락 2, 단락 3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단락입니다. 격동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걱정을 딛고 평화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람 중심의 번영으로 가려는 여러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과정에 이견도 있고 고통도 따랐습니다. 이견은 이해하고 고통은 치유하면서 가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평화와 고루 누리는 번영을 위해 착실히 가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행복과 보람을 지향하며 가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연말연시 마음도 몸도 분주하시겠지만 가족과 이웃을 살피시며 흐뭇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먼저 시제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하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도착하는 새해 인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월 1일에 정확히 도착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애초에 적당히 그 형태를 정해놓고 글을 쓰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A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글을 읽는 때가 새해 아침이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새해 아침에 읽는 새해 인사를 씁니다. 물론 여기에 지난해 이야기를 하려면 지난해를 이렇게 보냈다. 그런 식으로 글을 쓰지요. B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새해가 오기 전에 미리 새해 인사를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2018년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올해를 보내는 말, 그리고 다가올 새해 인사,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두 가지 유형의 새해 인사장이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명확히 구분이 되는가,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A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글을 쓰는 이와 글을 읽는 이가 지금이 1월 1일이라고 치고 그 글을 주고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A형의 경우에는 올해라고 하면 2019년이 되고 지난해라고 하면 2018년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라고 하면 이미 지나간 것이 돼서 과거 시제로 표기를 합니다. 연시, 이것은 현재 시제로 쓰고, 그리고 연말 연시 할 때는 며칠간의 아직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의 기간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날들이 남아있게 되면 그 날들은 미래 시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편의 글에서는 시제를 반드시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점이, 기준점이 오락가락하면 의사전달도 안 되고 글 자체도 망가뜨린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B형은 어떤가? 이것은 글을 쓰는 이와 글을 읽는 이가 지금이 2018년 연말이라고 치고 이렇게 글을 주고 받습니다. B형의 경우에 올해라고 하면 2018년이 되고 새해라고 하면 2019년이 됩니다. 이 경우 연말은 현재 시제가 되고 아직 새해가 올 때까지 며칠이 남았을 때는 2018년의 그 남아있는 날들은 미래 시제로 쓰게 됩니다. 당연히 연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의 날들은 미래 시제로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A형인가 아니면 B형인가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서 일관성 있게 시제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낙연 총리의 연하장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그의 연하장은 3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격동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마에다 지읒을 붙여서 맞는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2018년은 이미 보낸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영어 시제에 의하면 현재 내지는 현재 진행 시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현재, 이 글을 쓰고 읽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제는 2019년이 현재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서 지난 한 해를 이미 보내버렸다. 그것이 과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2018년은 과거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첫 단락에서 이낙연 연하장의 그 시제, 그것은 분명히 A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락 3을 보게 되면 연말연시를 흐뭇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이상해지지요. 글쓴이는 연말연시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장차 있을 일로 미래 시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2018년 연말이 미래라고 한다면 아직 2018년 연말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글을 쓴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2019년 연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미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 번째 단락은 이것이 B형이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겨우 3단락짜리 그래서 첫 단락에서 지금이 2019년 1월이라고 치자. 이렇게 읽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것을 요구해 놓고 둘째 단락 하나 쓰고 세 번째 단락에 오니까 벌써 그것을 다 망각하고 지금은 2018년 예를 들어서 12월 21일이다.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식이라면 이낙연 총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도 모를 그런 인물이다. 그렇다면 그의 기억도 그의 약속도 너무나 쉽게 깨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현실감과 두뇌 능력 부분을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어린아이는 알고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배우고 그렇게 조금씩 지식과 그리고 세계관과 이런 것들이 넓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주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에게 꼭 틀린 말은 아닌데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틀렸다. 그것이 성립되는 아주 협소한 그런 범위에서 그것이 협소한 그런 곳에서는 성립이 될 수도 있지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예를 많이 알려줍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고 학원 강사가 그렇게 하고 또 소위 명문대를 다닌다, 공부 잘한다고 하는 형이나 누나, 오빠나 언니 그들이 또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많이 듣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얼마냐고 가르쳐준 다음에 물어보더라도 이런 아이는 즉시 대답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뇌를 측정을 해보면 사진을 찍어보면 아주 짧은 시간 300분의 1초라든지 하는 그런 딜레이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지요. 아이는 어떻든 눈치껏 2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그런 때까지 이러한 딜레이를 경험하면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남몰래 머뭇거리는 그 순간 아이의 두뇌는 혼란을 느끼는 것이지요. 혼란을 느낀다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 우리 두뇌에서 연산 처리를 하는 것이 잠시 스탑한다는 것입니다. 두뇌가 순간순간 먹통이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 이외의 사항, 10,000번 중에 1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꺼내서 가르쳐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세상사를 매번 그런 쪽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천재적인 것도 또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일단은 논리적인 것에서 많이 비껴나 있는, 오히려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 사고방식 그런 것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논리적인 환경에서 자란 미래 세대는 좀 열등해지거나 아니면 아주 비인간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결과가 더 많다 하는 것이 연구 결과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인지작용 또 이 논리적인 것들 그런 것을 평소에 아주 든든하게 자리 잡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여기가 어딘지,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고 실제 무엇을 한다. 내가 한 말은 이런 뜻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현실 인식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인식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 두뇌 능력이 우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낙연 연하장이라고 하는 이 글은 현실 인식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쟁의 걱정을 딛고 평화의 희망을 보았다. 여러 노력이 시작됐다.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노력을 이미 시작했으니까 노력을 어느 정도라도 했다.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변화가 있었다고 했겠죠. 저절로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길을 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출발점에서 저만치 작은 산 하나쯤은 넘어갔겠구나. 왜냐하면 변화가 좀 보일 정도까지 그 정도 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간 거리가 분명히 확인이 되고 그리고 변화도 있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앞으로의 일이다. 아직은 가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미 가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갔고 지금도 가고 있고 변화도 있었다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이어서 아직 안 갔다. 앞으로 갈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글쓴이 스스로 간 것인지 안 간 것인지 혼란을 느끼고 있다. 그런 것을 읽어낼 수 있죠. 단락 2에 보면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과정에 이견도 있고 고통도 따랐다. 확실히 간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또 바로 앞에서는 아직은 안 갔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미 갔다. 거기를 가면서 이견도 있고 고통도 있었다. 이미 가버렸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아주 몇 겹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국민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도대체 그 길을 갔다는 것인가? 가지 않았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그 문장은 뜻을 전달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그런 문장이 되고 맙니다. 이제 구조를 좀 봤습니다. 시제하고 구조하고 스스로 시제가 뒤섞여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시제 표시만이 아니라 인식 자체가 현실의 인식, 글 쓰는 사람이 그 길을 어떤 길을 가려고 한다와 이미 갔다는 것하고 가면서 경험을 어떤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일을 동시에 성립했다고 써버린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문장 분석을 해보기로 하지요. 그러니까 좀 다른 구조가 아니라 그 용어라든지 또 담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단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을 가리키는 건데 이때 1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쟁의 걱정을 딛고 평화의 희망을 보았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평화의 희망만 봤습니다. 아직 평화 못 본 것이죠. 평화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보기 이전 단계, 그런 것이 분명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2018년 12월 20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에 남과 북이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국민들이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평화가 이미 왔고, 평화가 왔다고 해서 국민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와서 한참 있어야 국민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이 그것도 아주 피부로, 체험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2018년에 전쟁의 걱정을 딛고, 이것은 전쟁의 걱정을 발로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전쟁의 걱정을 지금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의 희망을 봤기 때문에 평화를 희망한다. 아직 평화는 이 세상에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그리고 지금 발밑에는 전쟁의 걱정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의 걱정을 딛고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보통은 극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직 같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전쟁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없어진 것이죠. 게다가 평화를 피부로 체감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낙연 총리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사이에 뚜렷한 이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것인가? 내부 균열인가? 아니면 이낙연과 문재인 이 둘 중에 누군가가 거짓말 또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것인가? 우리 국민들로서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같은 단락 1에서 이낙연 총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번영으로 가려는 여러 노력이 시작됐다. 그런데 노력을 시작했는데,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노력이다. 이 부분을 좀 분석해 보기로 하죠. 노력이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는데, 목표는 한 개의 목표를 정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든 혹은 사람이 많든 상관없이 목표도 하나요, 노력도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노력의 방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로매진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한 길로 곧장 거침없이 나아간다.
어떤 일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나간다. 비슷한 말로 노력, 주력 이런 말이 있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형상화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 우물을 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끝까지 한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목표가 하나인데 노력은 여러 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노력을 여러 개 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이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노력은 동시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여러 개의 노력을 한다. 그러면 1분 동안 A라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 1분 동안 B라는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열움을 판다고 합니다. 한 움을 파는 것이 아니죠. 다른 말로는 삽질한다고 합니다. 사전에서 삽질한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되게 헛된 일을 하다. 별 성과가 없이 삽으로 땅만 힘들게 팠다는 데서 유래한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여러 노력이 시작됐다. 그가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라고 연하장에 써서 보낸 이 문구에서 우리는 과연 그들이 그랬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지금까지 삽질했구나. 그들이 노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한 기초를 몰라서 삽질만 하면서 지금까지 지냈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단락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과정에 이견도 있고 고통도 따랐다. 따랐다 하면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그랬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줄에서 이견은 이해하고 고통은 치유하면서 가겠다 그랬습니다. 가겠다라는 것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지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일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치유하겠다. 미래의 일인데 고통이 또 있을 것이라고 보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고통이 왜 새해에도 또 있을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일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길이라는 그 길로 갈 때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그것을 앞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2019년에도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려고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고통을 치유하면서 가겠다. 고통이 없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문재인이, 이낙연이 고통을 주면 감수해라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국민이 고통스럽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만큼 치유는 할 생각이다. 그러나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 그 길 가기라는 것은 계속 가겠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색다른 것이 이견은 이해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간다고 하는 문재인의 결정은 불변인데 이견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 이견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이견은 아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주 소소한 이견을 가리킨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뜻에 반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동지적인 범위 안에서 허용이 되는 이견,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지적인 이견임에도 불구하고 논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대단한 남다른 점이죠. 논의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그냥 글을 읽듯이 말하는 것, 그것을 이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죠. 이해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의 이러한 언어 구사, 그들의 화법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도장 찍어주면 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낙연이 말하는 이견을 이해한다 하는 것은 그 정도, 적대적인 이견은 용서하지 않고 동지적인 이견인 경우에는 그것이 있든지 말든지 때려잡지는 않겠다. 이런 것이 이 문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와 지향이라는 그 용어를 구분해서 쓰는 것도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 2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흔들림 없는 평화와 고루 누리는 번영을 향해 착실히 가겠다. 여기서 향해, 어디를 향해, 그 향하는 곳 끝에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 모두의 행복과 보람을 지향하며 가겠다. 바로 앞문장에서는 향해라고 했고 뒷문장에서는 지향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천지 차이다 할 만큼 서로 다른 뜻입니다. 흔들림 없는 평화, 고루 누리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 남과 북을 같이 1대1로 놓고 보는 그런 뜻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추구하는 지금 향해라고 하는 그 목표, 그것은 김정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 이낙연의 목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표는 지도자들의 목표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아니고 지배자들의 목표다. 그러면은 이들이 이 고루 누리는 번영,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은 아주 쉽게 이해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짬짜면 그릇이라는 것이 있죠. 그릇 하나를 가운데를 칸막이를 이렇게 해놓은 그릇인데 이 칸막이를 해놓은 그릇의 한쪽은 남쪽이라고 하고 한쪽은 북쪽이라고 해봅시다. 거기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은 이름이 달러입니다.
남쪽에는 3만 달러라는 물이 들어있고 북쪽에는 1,000달러라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칸막이를 그대로 둔 채로 칸막이의 아주 바닥 부분에 통로를 내는 것이죠.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남쪽에 있던 달러가 북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흘러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남쪽은 낮아지고 북쪽은 높아지고 해서 높이가 같아지는 때가 올 겁니다. 바로 그때가 고루 누리는 번영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도자들의 목표다. 그렇긴 한데 이 국민 모두의 행복과 보람을 지향하며 가겠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건 분명한데 이것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는 않겠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두 개 문장을 어떤 장면으로 묘사를 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일당, 거기에 이낙연도 끼어 있습니다. 문재인 일당이 북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국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국 국민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풍작을 거두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야 하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보람을 느낀다면 그렇게 해라. 이것이 지향하는 겁니다. 잊지는 않고 흘깃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북으로 간다. 그곳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목표는 불변이다. 두 개의 문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기로 합시다. 마지막 단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 마음도 몸도 분주하시겠지만 가족과 이웃을 살피시며 흐뭇하게 지내시기 바란다. 여기에서 살피시며, 이 살피다 라는 말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이 살핀다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주의하여 자세히 보다. 형편이나 사정 따위를 자세히 알아보다. 자세히 따지거나 헤아려 보다. 유의어 검사하다, 돌아보다, 망보다. 바로 민간인 사찰 정신,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족과 이웃을 감시하라. 결국 그런 뜻인 것이지요. 살피다라는 것은 감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가족과 이웃을 살피면서 흐뭇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감시하느라고 잠복근무하면서 그렇게 흐뭇하게 지내라. 그런데 남의 뒤를 캐거나 염탐하는 일을 하면 흐뭇한 겁니까? 역시 문재인 청와대 정부 살아있는 민간인 사찰 DNA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살피다라는 것은 틀렸고 보살피다 이렇게 써야 하겠죠. 공무원이 무식한 것, 그것은 숨길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면서 무식한 자가 있는 세상에는 반드시 무식의 악취가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하게도 우리 5천만 국민은 2019년에도 좋을 일이 없을 모양입니다. 문재인 일당이 저렇듯이 고통의 2019년을 장담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 조문숙 소장이었습니다.